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대한간학회 교육감사 중앙의대 조영윤입니다. 오늘은 멀리 제주도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가이드라인 그 개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대 나성균입니다. 간세 포함의 스테이징 시스템은 TNM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BCAC 스테이지는 종양병기, 간기능의 정도, 전신 수행 상태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서 병기를 구분하고 치료를 제시한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징 시스템입니다. 1999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18년에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번에 새로운 치료의 변화를 반영한 2022년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개정할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또 개정을 했을 텐데요. 이번에 왜 개정을 한 걸까요? 네, BCAC 스테이지는 종양병기, 간기능, 전신 수행 상태 세 가지를 고려해서 병기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환자군을 반영하지 못하고 케이스 치료만을 권고한다는 점, 최근에 전신 항암요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에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2022년 바뀐 그림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BCAC 2022년 개정안은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를 세 가지 환자군으로 분류하여 치료를 제시하였고 최근 크게 발전한 전신 항암요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병기 설정 단계, 두 번째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1차 치료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임상적 의사결정 단계로 전신 항암요법의 여러 치료를 제시하였고 1차 치료를 할 수 없거나 실패한 경우 다음 치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후 쪽,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스코어로 이제 리파인 된다는 거, 그리고 개별적인 트리트먼트 어프로치가 결정이 되는 이 부분, 이쪽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병기 설정 단계를 보시면 각 병기의 정의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완된 부분은 환자의 예후에 있어 병기 설정의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에 사용되던 차일드 클래스, 멜드 스코어와 함께 AFP, RB 스코어를 추가적인 예후 인자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치료 결정 단계를 보겠습니다. Very Early Stage를 보시면 치료 후 재발률이 높은 간세포암의 특성 때문에 조기 간세포암이라도 간이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를 결정할 것을 제시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1차 치료 단계가? 네네네. 플로우를 보시면 잠재적 간이식 대상이 아니라면 2cm 이하에서 좋은 치료를 보여주는 RFA와 같은 어블레이션을 권고합니다. 간이식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면 임상적으로 유의한 포랄 하이퍼텐전이나 빌루빈 상승이 없는 환자에서는 간 절제술을 권고하고 포탈 하이퍼텐전이나 빌루빈 상승이 있다면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기에 간이식 또는 어블레이션을 권고합니다. 얼리 스테이지를 보시면 싱글 튜머와 3개 이하, 각 3cm 이하인 경우로 나누었으며 싱글 튜머의 경우 간이식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간 절제술을 권고하고 간이식의 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식 또는 어블레이션을 권고합니다. 종양 개수가 3개 이하, 각 3cm 이하인 밀란 기준 이내인 다발성 종양은 수술보다는 간이식 또는 어블레이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예전에는 이 베리 얼리 스테이지에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요 길이 생겼다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으로 이 BCLC-B가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되게 참신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게 많이 바뀐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세 가지 환자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간이식 기관에 따라서 밀란 기준을 넘어서는 환자에서도 간이식 후 양호한 예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간이식 기준에 적합한 환자는
간 이식을 먼저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 이식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잘 구분된 결절이고 문맥 혈류가 보존되고 영양동맥으로의 선택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 테이스를 권고하고, 미만성, 침윤성, 간 양옆으로의 심한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테이스의 효과가 낮으므로 전신 항암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여기도 간이식으로 가는 이제 길이 생겼는데, 이제 크기가 너무 크거나 AFP가 높으면 간이식을 못 한다. 이제 이런 뜻에서 이게 나온 거죠, 이쪽에서는. 네. 그리고 또 많이 바뀐 게 이렇게 파란색,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아래쪽에 임상적 의사결정을 보시면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 1차 치료를 실시할 수 없거나 1차 치료 후 종양이 진행한 경우에 테이스를 다음 치료로 권고하고 있고, 8cm 이하의 단일 종양인 경우에는 레디오 엠볼리제이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에서 테이스를 실시할 수 없거나 테이스 후에 종양이 진행한 경우에는 전신 항암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테이스 후에 병기가 감소하고 간이식을 할 수 있게 되면 간이식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플로우가 바뀐 거지 막 새로운 치료가 나온 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간암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룬 거는 아마 이제 전신 항암 치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도 많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의 치료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드밴스 스테이지는 병기 기준화, 비기준이나 전신 항암요법을 치료로 제시했다는 점은 이전과 차이가 없으나 항암요법의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치료를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소라페닙 대비 우월한 생존율을 보여준 아테졸리주맵, 베바시주맵과 두발루맵, 트리멜리노맵을 1차 치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혈 위험성이 높은 환자나 비용 문제로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라페닙 또는 렘바티닙, 두발루맵을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차 치료가 소라페닙이었던 경우에는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맵 등을 2차 치료로 권고하며, 1차 치료가 소라페닙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임상 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스테이지는 이전과 같이 최선의 지지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임상에서는 이제 그대로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된 거에서 우리 나성균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 환자를 보실 때와 비교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간세포암이 환자마다 워낙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방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학자적인 치료와 여러 요인을 통합한 치료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체외 방사선 치료가 아직까지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에서는 이제 포랄 인베이전이 있는 어드밴스드 HCC에서 테이스와 RT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새로운 여러 가지 항암요법과 비교해서 예후가 어떨지 추가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조기 간세포암에서도 간이식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소작술, 절제술 간이식을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BCLC-B 병기에서는 확장된 간이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간이식을 권고하고, 종양의 특성에 따라서 테이스 또는 전신 항암요법을 권고합니다. BCLC-C 병기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2차, 3차 항암 치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결정 과정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환자별로 개별화된 결정과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을 이제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